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지난 이틀간 이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 급등했던 증시는 이날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24% 내렸고요. S&P 500 지수 0.03% 내렸고 나스닥 지수 0.0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날에는 아주 좁은 폭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소폭 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지금 이 선거 상황을 업데이트를 해드려야겠죠. 일단 아직까지는 누가 당선됐는지 확실하게 발표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개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네바다 이제 이런 곳들의 개표가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 조지아에서도 이제 개표가 계속 진행이 될수록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편 투표가 계속 지금 개표가 되고 있는 곳이 필라델피아 지역이거든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흑인들도 많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개표가 진행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바이든 후보의 표가 점점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지라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했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승리가 확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직 뭐 주요 외신들은 아직 승리가 확신된 건 아니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날 이제 오후에 되면은 좀 더 분명한 사진이 나와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새벽에 이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한 조지아주, 이 조지아주는 재검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재검표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정말 근소해서 0.5포인트 이하일 경우에는 재검표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검표가 요청이 됐기 때문에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설명해 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뭐 법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번 그 투표는 뭐 왜곡됐다 이러면서 사기 투표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선거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이제 여러분 다음 주 이제 주말 중에는 대선 누가 이겼는지 승리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계속된 이런 불확실성이 뭐 법적 싸움으로 지루하게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제가 CNBC에서 분석 기사 그리고 앞으로의 이 전망 기사 같은 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CNBC 통해 살펴보실게요.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기사들은 약간 주제가 다 좀 신중 조심해야 된다 요런 좀 테마가 될 것 같아요. 먼저 CNBC 기사를 살펴보시면 After sharp bounce, 가파른 반등 끝에 Market may take a breather on lingering election uncertainty, virus outbreak. 그러니까 지금 선거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약간 말 그대로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고요. 자, 살펴보시면 S&P 500 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 7%나 올랐고 나스닥 지수 9% 올랐습니다. 특히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그 랠리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의회는 갈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주말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투표 결정이 확실하게 난 상황은 아니고요. 하지만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선언하게 된다면 이제 몇몇 주 같은 경우에서는 재검표가 이뤄질 수 있고 그리고 뭐 법적 그런 절차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BNI 멜론의 리오 그로스키 전문가는 I think the uncertainty is going to catch up the market on a short-term basis.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Perhaps next week could be a drifting lower kind of week. 다음 주에는 증시가 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전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있냐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 내 확진자 수가 12만 2천 명을 기록하면서 또 최고 기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홀리데이 시즌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흥미롭게 이제 2000년대와 비교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때 대선 당시에도 경쟁 선거, 그러니까 한쪽이 승리에 한쪽이 이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는 그런 경쟁 선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도 시장의 움직임이 불확실성이 컸지만 CFRA의 샘 스토벌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랑은 좀 다르다. 그때 2000년과 같은 그런 시장의 혼란은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때는 They do expect a contested election this time. contested election이 이 경쟁 선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단어인데요. 이번 대선에는 이것들을 사람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했고요. 네, 많은 방법으로 시장이 이를 예측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지만 시장은 이번 주 이제 대선주 급등을 한 후에 약간 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historically 시장은 11월에 특히 민주당이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백악관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9번 있었는데요. 이때 평균적으로 0.5%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리고 11월 총 계산을 다 하면은 1.4% 통상 상승을 하곤 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했을 경우에는 0.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3분기 미국의 GDP 그리고 10월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6.9%로 떨어진 것.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어쨌든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몇 가지 기업들의 발표가 예상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맥도날드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리프트, 우버랑 같은 기업이죠. 그리고 월트 디즈니 등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분석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고요. 여기에 이제 좀 앞으로 S&P 500과 관련해서 기술적 분석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근데 비슷한 좀 내용이에요. 보시면 The bounce will fail next week. 이제 반등이 다음 주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좀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왜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이제 증시 매도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irlead Strategy라는 곳에 KT 스톡톤의 이 파운더, 창립자가 전망을 한 건데요. 이분의 이제 발언을 살펴보시면 목요일에 S&P 500 지수가 3,509포인트에서 단기 저항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불규칙한 그런 거래를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계속되는 반등이 fail,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모멘텀을 살펴볼 수 있는 이 MACD 같은 지표를 살펴볼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약세 방향을 가르치고 있진 않지만 약세 방향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변동성을 일으키기에 아주 지금 취약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This week's strength, 이번 주에 증시가 강세를 나타낸 것은 이제 곧 과매도가 오기 전에 기회, 그러니까 과매도가 오기 전에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단기적인 전망은 이렇게 약세론이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강세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The bull market is intact. 강세에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장기적인 모멘텀은 증시의 S&P 500 지수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S&P 500 지수가 3,775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이 두 개의 기사가 다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큰 반등이 있었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증시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말 안에 대통령 승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뭐 법적 얘기 이런 게 나오면은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놈의 코로나, 이제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정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거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 바로 이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고용지표 발표되는 날이었거든요. 원래 이 고용지표 발표는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그런 지표기도 하죠. 오늘 고용지표가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시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시면 10월 비농업 고용 63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53만 명을 상회했고요. 실업률 보시면요. 6.9%로 떨어지면서 예상치 7.7%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정말 이번 지표는 뭐 나무랄 게 없이 좋았다. 물론 앞으로의 이제 가야 될 길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10월 지표는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마이클 에론 전문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놀랍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이 펠로시와 맥코넬,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공화당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여전히 코로나 부양책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증시는 이 민주당 블루 웨이브가 없는 것을 좋아하고 있지만 부양책 타결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나뉠 거라는 거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도대체 부양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네, 그리고 네, 아까도 전해드렸는데 목요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만 1,888명으로 수요일보다 18.5%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가 3%, 4%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날 국제유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소식으로는 티모빌 3분기 소비자 늘어났다는 소식에 5.37%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 오늘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오늘 증시 마무리하는 멘트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바클레이즈의 마니쉬 데스판데 전문가의 말을 보면 Let's say in the middle of December you still don't know who the president is. 12월에 대통령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Anything that avoids that is a good thing. 그런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 좋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주 혹시라도 다 재검표하고 법적 소송 들어가고 이래서 12월까지 대통령이 안 나오는 그런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면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발언을 살펴보시면 네, 픽텟 에셋 매니지먼트의 루카 팔로리니 수석 전략가는 자, 이제 2차 코로나 팟 웨이브 아니면 미국 내에서의 그 심지어 3차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코로나가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다시 찾아올 때는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정해져 있을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얼른 이런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